전문 용도는 육성사업이라고 심사안을 만들고 평가를 하고 선정하는 일을 제가 했습니다. 전공은 취미로 하고 항상 새로운 걸 많이 주 일로 했죠. 우리나라의 양돈의 브랜드를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저는 이베리코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남원에서 버크셔 K를 키우고 있는 다산육종의 박화춘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일은 버크셔 K라고 종자를 만들고 돼지도 키우고 유통도 하고 가공업도 하고 지역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갈 때는 영양, 사료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우리 지도 교수님이 그 당시에 육종을 전공하신 교수님이신데 저한테 이제 육종을 하기를 권유를 해서 그 길을 가고 수성가공에 가게 되고, 거기 있으면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 전문 용도는 육성사업이라고 제가 그거 심사안을 만들고 평가를 하고 선정하는 일을 제가 했습니다. 그거 하면서 이제 종론장을 돌아다니보고 이렇게 되니까 현장을 가야 되겠다. 부분이 강점이 있는 선배들 여러 사람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가 육종적인 이런 툴이나 이런 걸 많이 배웠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가서 모고촌 종돈 그걸 개발하고 실제 해보면서, 전공은 취미로 하고 항상 새로운 걸 많이 주 일로 했죠. 돈은 크게 안 벌어도 안 망하는 농장을 할 수 있겠다. 우리 농장 이름이 다산육종이거든요. 다산이라는 게 정의양 선생님이 혼대 실사구시 그런 부분들을 중시하고 결국에는 우리 농업의 기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자부심과 가치로 녹아내려서 나중에는 내 자식이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일본에 스터디하러 다닐 때 제가 조사할 때는 전 세계적으로 한 1800여 종류의 돼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메이저 랜드레이스, 요크셔, 두로, 버크셔, 햄프셔 5품종인데 조사했을 때 버크셔가 넘버원인 거죠. 논문에서도 육질 부분에서는 넘버원이고, 미국에서 92년부터 99년까지 품종별로 육질을 검사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거기서도 미트 퀄리티나 이딩 퀄리티나 뭐 이런 거에서는 버크셔가 당연히 뭐 1등이죠. 그래서 이제 버크셔를 선택했는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제 버크셔가 가장 낫다. 그런 돼지로 찾으면서 스터디를 했죠. 육질은 부드러운 고기여야 된다. 요걸 키우면 지금 흑돼지 하시는 분보다는 20% 이상의 소득을 내가 더 보장한다. 이런 컨셉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버크셔가 남원에 선택돼서 개량하고 그런 컨셉으로 해오면서, 이제 영국에는 이제 브리티시 버크셔가 있고, 미국에는 아메리칸 버크셔가 있고, 한국에는 코리안 버크셔가 있다. 버크셔 코리아, 버크셔 K가 만들어지는 거죠. 처음에 돼지를 모을 때는 스터디를 해보면 이 돼지 좋다, 이 돼지 가서 사와야 되겠다, 이럴 때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 설레였고. 그런 시절이 한 5년 6년 지나오면서 이게 우리하고는 스타일이 다르구나. 잡종이 이제 뭐 좋을 수도 있지만 합치보면 이상한 건 막 나와요. 이게 항상 세월이 필요하구나.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면서 육종적인 것도 또 사업적인 생각도 가다듬고 상업적인 적용을 하려고 지금부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후배들, 육종하는 후배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그 말이에요. 현장에 좀 기어봐라. 그 육종을 전공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종론장을 하면서 그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그 답을 쉽게 해줘. 뭐든지 가장 첨단은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기준을 세분화시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최고 좋다. 버크셔가 보통 이제 유두가 77이에요. 근데 우리는 88.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는 가장 앞서 있죠. 처음에 갖고 왔던 돼지 중에 제일 브레이커라고 있어요. 감옥을 부수는 놈이잖아요. 진짜 걔는 이름답게 굉장히 싸놓은 놈이야.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없었지. 사람 하나 다치면 안 되잖아요. 굉장히 그렇게 와일드한 것 같지만 낯선 곳으로 가려고 하면 잘 안 가. 출하하려면 진짜 힘들어요. 저는 원래 그 육질 전공자가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축산을 했지만 맛 전공자가 아니라 종자 개량을 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맛에 대한 육질 지표들을 다 찾으면서 정리하면서 생각했던 게, 부드러운 고기, 촉촉한 고기, 고소한 고기를 만들면서 맛은 땡기는 맛, 여운이 있는 맛,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디자인을 한번 했던 거죠. 우리 사람이 수분이 70%잖아요. 일반적으로 LYD 이걸 재면 70에 71% 나와요. 근데 우리 버크셔는 73, 74%야. 역시 보수력이 좋다. 보수력이 올라오면 근섬유의 종류와 굵기가 다르다. 목살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은 많이 안 익어도 입에 남는다든지 삼키기 곤란해서 뭐 뱉어내는 일이라는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일본에 이제 가쿠시마 옥돈이라고 하는 것은 브리티시 버크셔가 근간으로 갑니다. 근간은 그건데 브리티시 버크셔가 와서 그대로 머무르는 건 아니잖아요. 가쿠시마의 큰 특징이 고구마라든지 농가 부산물을 먹여서 키우는 부업형, 의존형의 양돈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고구마 사람이 왜 살아남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가쿠시마의 고구마 사람이 사는 건 주종입니다. 그러니까 소주 산업이
농업을 끌고 가고 있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 버릴 데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구마를 버크셔에 주는 거죠. 그게 사실은 언밸런스한 사료거든. 에너지가 많은 사료예요. 마블링을 집어넣으려면 단백질하고 에너지하고 언밸런스가 나면서 에너지가 많아야 돼. 그러니까 일본이 요구하는 좋은 돼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맛있죠, 당연히. 일본의 등심 중심의 가쿠시마 버크셔하고 우리는 삼겹살 중심의 또 목살 중심의 이런 것이 돼야 되잖아요. 체형이 다릅니다. 일본은 등판이 넓어야 돼. 우리나라는 등판이 넓으면 안 돼. 췌장이 길어야 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가쿠시마 돼지처럼 버크셔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아마 저 망했을 거예요. 이베리코는 우리나라에 이제 재래돼지처럼 토종의 이베리안 반도에 있는 돼지인데 거기도 사실은 이제 밀린 돼지죠. 스페인의 전체 돼지 중에 순종은 단 1%예요. 이베리코가 전체 잡종까지 10%인데 그 중에 그 순수한 것은 또 그의 10%, 전체 1%란 얘기는 이베리코 자체가 경쟁력은 없다. 반대로 말하면 굉장히 특화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양돈의 브랜드를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저는 이베리코라고 봅니다. 이베리코만큼 브랜드화에 기여한 건 없다. 그들이 해나가는 것을 우리 양돈인들을 보고 초석으로 삼으면 좋겠다는 생각 같습니다. 이베리코는 하몽용이고 버크셔 K는 구이용입니다. 가쿠시마 흑도는 돈가스용이고 돼지로 받을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는 하몽이 최고 비싸고 육가공이 꽃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제 하몽이라는 아이템을 했는데 우리나라 하몽에 약점이 있죠. 하몽용이 아닌 거지. 삼겹살용이지. 하몽용은 되려고 하면 버크셔도 평균 156kg짜리 잡아서 만들어 놓은 것도 있거든요. 풍미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 풍미를 계속 디자인을 해야 돼. 키울 때부터 분해할 때까지. 우리가 도전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중에는 먹이도 다르고 키우기도 하고 분해하는 과정도 좀 다르게. 그랬을 때 나오는 하몽이 우리나라의 양돈업이나 우리나라의 음식 문화를 많이 바꿀 수 있다. 이런 생각하죠. 저는 귀농, 귀촌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업인의 자식이 이곳에 와서 살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난 더 중요하다고 자부심을 갖게끔 교육시키는 게 난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특강을 한번 하면서 스위스에 가장 좋은 시골 마을하고 좋은 집을 하나 해놓고 이런 마을 안 만들고 싶습니까? 이런 집이라고 생각하면 며느리나 사위가 와서 안 살겠습니까? 2억짜리 질 거라면 5억 떼서 집을 좋게 집시다. 이런 집이 가격이 떨어지겠습니까? 물어보면 다 오른다고 하지. 안 떨어진다고 하죠. 우리 빚어서 집시다. 그리고 시골에서 소득 순수익이 3,700인가 3,800인가 넘어가면 취득세 감면이 없습니다. 그럼 농업 맨날 가난한 놈만 하라는 거야. 저는 농업에 대한 생각을 다르게 심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싸고 좋은 건 없다. 싼 건 쓰레기고 비싼 건 다 가치가 있다. 그냥 하면 사기 당하잖아. 물어보라 이거야. 이게 왜 비싼지. 좋은 지방을 만들고 좋은 단백질을 만들려고 생각하면 원료가 좋아야 되거든. 양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농업의 최대 적은 작아지는 이장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자꾸 생산 논리로 갈 것이라 적게 먹는데 위에다가 어떻게 좋은 걸 넣을 것인가가 농업의 최대 프레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작아지는 이장에다가 고급의 건강식품을 넣겠다는 욕심만 남기고 나머지를 많이 빼버리면 나는 농업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고 젊은 애들도 온다고 봐요. 저는 스페인의 그 좋은 회사들 우리가 그 사람을 아물 수 있는 레벨이 된다. 그 정도 할 수 있는 레벨이고 내가 그만큼 그 사람들 누가 안 되는 거라면 난 그 수입하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정도의 레벨이 올라갔을 때 거기에 맞는 부분들을 가장 탑 클래스를 갖고 와서 같이 유통하고 체인화해 나가는 거 있잖아요. 떼돈을 벌려고 온 게 아니라 나는 이거의 농업이다 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